안녕하십니까. 손혜원 TV 인사이트. 오늘은 오전 10시에 국회 2층 전시실에서는 예춘호 선생님의 일생 첫 번째 그 개인전이 있었습니다. 이 개인전에는 그야말로 그 문희상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김부겸 의원님, 그리고 원혜영 의원님, 그리고 뭐 유인태 전 의원님, 너무나 유명하신 이 예춘호 선생님과 함께 정치를 하셨던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아주 선배 어른이신 이 의원님들이 대거 오셨습니다. 그 중에 또 가장 인상적인 인사말을 해주셨던 분이 또 손학규 그 대표님이시죠.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. 저는 예춘호 선생님의 정치 역정에 대해서 한때 유심히 좀 살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공화당 사무총장 할 때의 아주 성이 굉장히 희성이시잖아요. 예 씨가. 그래서 관심 있게 봤지만은 더 유심히 이분을 보게 된 것은 이분의 아들이신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예종석 교수님 때문입니다. 제가 2006년에 그 브랜드와 디자인에 힘을 낼 때 그 앞에 서문을 써주셨던 분이고요.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 함께 많은 교류를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. 오랫동안. 게다가 또 예종석 교수님은 제 고등학교의 1년 후배와 결혼을 해서 제 후배의 남편이기도 합니다. 예종석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예종석 교수님을 보면서 기계가 굉장히 있는 분이고 어디서도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다 해서 좀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. 옛날에 조선일보에 그 조일광고라는 이 광고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몇 년 동안을 그 심사위원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때 예종석 교수님이 이제 마케팅 교수로서 심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뭐 이런저런 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예종석 교수께서 뭐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? 그러면 저를 왜 불렀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가겠습니다. 이 순간 확 박차하고 그 사람들을 제압을 했던 걸 봤어요. 그래서 저분이 뭐 재벌들하고도 친하고 굉장히 유명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맥이 넓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런 기계가 있네 하면서 제가 그분을 좀 다시 봤었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그 기계에는 바로 이 아버님 예춘호 박사님한테서 물려받은 거였죠. 그래서 그때 제가 예춘호 교수님 전 의원님을 좀 알게 되었죠.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 예춘호 박사님은 1927년생이십니다.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시죠.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27년생, 그리고 이제 예종석 교수님의 아버님이 예춘호 박사님도 27년생에서 우리가 늘 그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그 컬렉터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. 그리고 자신이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으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청전 그림을 모으고 그때 당시 골동품을 모았던 시절의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몇 번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. 제가 참 이분을 존경하게 된 것은 그렇게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로서 정계에 들어왔으나 한 번도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거나 그리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그래서 또 많은 고초를 겪었던 분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날 때마다 이분이 그 글씨를 이렇게 접어서 한 장씩을 갖다 주세요, 붓글씨를. 근데 주실 때마다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, 글이. 제가 붓글씨는 좀 이 소장하는 것도 있고 조금은 좀 알아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이 어떻게 글씨를 쓰시나 하고 봤더니 이 정계를 은퇴하신 1988년부터 붓을 잡으셨다 그래요. 근데 오늘 이 개인전에 나온 그 책에 보면 거기에 그 아들이 했던 얘기들이 나와요.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분이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.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덕후죠. 뭐든지 끝장을 봐서 일가를 이루고야 마는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낚시를 60년을 하셨답니다. 그래서 일본의 NHK에 다큐로도 몇 번을 찍으신 적이 있는 정도로 이 낚시 광이셨고요.
광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낚시의 끝까지를 가보셨던 분으로 이제 낚시와 그 정치를 하시면서도 이제 낚시를 했었고요. 부산 분이니까.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정계를 딱 은퇴를 어느 순간에 딱 놓으시더니 18년부터 글씨를 쓰셨는데 지금도 93세가 돼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데 걸음걸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먹을 갈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글을 쓰시고 다시 이제 먹물을 정리를 하고 닦고 하는 이 이제 서예의 세계에 아주 빠져들었는데 그동안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. 나는 아마추어다. 붓글씨를 이 직업으로 쓰는 분들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본인의 글씨에 대해서 한 번도 돈을 받고 팔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글씨가 소문이 나서 그 어디 그 전북 비엔날레에 초청도 받으셨고 해외 전시회도 초청을 받으셔서 몇 번 작품을 낸 적은 있었는데 개인전은 93세가 될 때까지 30년을 넘게 글씨를 써왔음에도 한 번도 전시를 안 하신 거죠. 개인전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국회 측의 요청으로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오시고 그리고 또 여러 당 대표들께서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저는 국회 전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걸 처음 봐요. 여기 왼쪽 분이 그 저랑 가까운 이 아드님이신 예종석 교수님이십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분이 그 보면은 그 제가 오늘 되게 감동스러웠던 여기 이연복 셰프도 오셨어요. 이연복 셰프는 또 우리나라 요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그 예종석 교수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에요. 이분이 말도 못하는 식도락가십니다. 그런데 예종석 교수님이 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우리 목란의 이연복 셰프십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요. 그런데 이분의 오늘 그 전시회에서 문희상 의장께서 하신 축사에서 참 감동적인 축사가 있었습니다.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. 이 예춘호 박사님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이 바르게 사는 것이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었다라는 것. 바르게 살아야 된다. 그리고 바르게 살고 그 다음은 이 바른 것을 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셨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제가 잘못한 것, 제가 뭔가 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제가 뭐 정말 예춘호 박사님의 삶과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.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. 내가 떳떳해야만 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문 의장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오늘 한번 오늘 9시에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정 쪽에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왔죠. 검찰에서.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희상 의장의 말씀 그리고 예춘호 교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려면 당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게 공수처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공수처 이상 가는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를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늘 이 전시의 제목이 무소불위의 반대말입니다. 유소불위입니다. 유소불위. 그래서 이 유소불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전시를 보면서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. 이 맹자에 나오는 말로써 이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야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일, 내가 원하는 일,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만이 남에게
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, 하고 싶은 일을 얘기를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유소불이라는 그런 맹자의 이 말의 뜻입니다.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. 저는 그것을 우리 검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, 그리고 이 국회에서 원하는 이 공수처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는 것이죠.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무소불위의 그런 힘에서 그 탐욕, 당신들이 언제나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남들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장도 털 수 있고 전화기도 수색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그 유소불이라는 그 말의, 맹자의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. 이것은 오늘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 직접 오르지는 못하시고 예춘호 박사님의 아들 되시는 예종석 교수님, 지금 그 아름다운 재단의 이사장을 하셨고 지금은 그 사랑의 열매 그쪽에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. 말씀이 있으셨습니다. 전체 스케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김부겸 의원님, 원혜경 의원님 이렇게 다들 정말 중진 의원들 오셔서 너무 축하를 해주셨고요.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전계에 계시던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앉아 계시고요. 참 좋은 자리였고요. 참 이 감동적인 자리였고, 이해찬 의원님 당대표께서도 오셨고요. 그래서 그 참 이렇게 그 93세에 본인이 한 번도 그 승낙하지 않았던 개인전을 그 국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은복 셰프도 같이 이렇게 찍었습니다. 제 친구도 왼쪽에 있는 게 제 친구예요. 나중에 한번 제 친구랑 같이도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저 친구는 그 성락원, 지금 이 문화재로 지정된 성락원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친구인데, 그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는 항상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고요.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입고 다니는 아주 저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. 선생님 모습이 참 아름답죠. 제가 오늘 우리 비서들이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. 왜냐하면 어머님이 누워서 못 일어나시기 전에 어머님 사진을 많이 못 찍어 놓은 게 그렇게 한이 됐어요.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진 찍는 이번 제 의정 보고서의 주인공인 우리 구승모 비서한테 제가 가능하면 많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. 그렇죠? 많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의정 보고서를 그 예춘호 선생님께 전해드리는 장면입니다. 저한테 한 번 더 하라고 하셔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. 사모님이시고요. 유인태 의원님이시고요. 예. 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을까? 삼선하셨습니다. 근데 삼선이 어딘 줄 아세요? 들으면 깜짝 놀랄 곳이에요. 영도. 너무 놀랍지 않아요? 영도에서 삼선하셨습니다. 공화당에서 2번 하셨고 한 번은 한 10년 뒤에 무소속으로 한 번 하셨고요. 그 뒤에 삼선개헌 반대하고 유신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굉장히 힘든 이 삶을 보내셨습니다. 이분은 우리나라 운동권의 어찌 보면 1세대예요. 감옥살이 많이 하셨고요. 정말 힘드신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. 선생님 그 글씨 몇 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저는 이 글이 너무 감동이에요. 그 일이관지예요. 하나, 일이 하나로서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서각입니다. 저것은 제가 저 글씨를 하나 받아야 되죠. 오늘 여기 전시된 모든 작품은 다 아마도 국회에서 국회 기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글로 다시 받아서 그 이제 제가 소장을 하고자 소망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것들은 이것이
뭐죠? 아, 이거 너무 좋았어요. 이 대련이라 그러죠. 양쪽에 두 거리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게 허심죽유저두엽이에요. 이게 뭐죠? 마음을 비운 대나무는 잎끝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있는 매화는 꽃잎이 얼굴을 쳐들지 않네. 이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. 다음은 저는 못 읽어요. 이거는 이 글은 뭐냐면 두보의 시에서 나오는데 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. 손바닥을 뒤집으면 구름이 일고 손바닥을 엎으면 비 내리듯 하는 이 세상의 얘기입니다. 어지럽고 경박한 세상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.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. 관중과 이 포숙, 이 가난할 때 이 사귐을, 이런 도리를, 이 가난한 이 선비들이 정말 밥을 굶으면서도 친구들과의 도리를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두보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난한 사귐의 노래예요. 근데 이걸 보면요, 저 위에 손바닥을 뒤집으면 구름이 일고 엎으면 비가 내리듯, 이게 뭐냐 하면요, 나는 이걸 보면서 조니 미첼이 불렀던 Both Side Now라는 거예요. 우리가 구름을 볼 때 구름이 뒤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쪽에서 구름을 바라볼 때하고 다르게 이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그쪽에서 위에서 볼 때하고의 다른 both side now, 세상의 양면에 대한 얘기예요.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의 양면에 대한 얘기를 가난한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빗대어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것도 참 감동스러운 얘기고요. 제가 오늘 정말 좋았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등고산 망사해예요. 바다해입니다. 맨 뒤는. 이 정도는 제가 읽어요. 산에 올라서 산에서 바라보니 내 바다가 보이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것은 직역이고요. 이것을 의역으로 보면 높은 산에 올라서 온 천하를 바라보니 참 더덥구나 라는 거예요. 산에 올라본 사람만이 그 천하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참 더덥구나라는 이런 얘기. 이것은 장자에 나온다는 얘기라죠. 이 얘기를 등고산망사해라는 얘기. 저는 저 글씨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글씨 한번 보시면 글씨가 너무 힘이 있고요. 이 예춘호 선생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이 옛날에 이 명언들을 고르는데 자기 인생에서 그 달관한 철학자 같은 그 판단으로 그것을 골라서 글로 쓰면서 거기에 글에 자기의 생각을, 자기의 인생을 넣어서 글씨를 완성했다는 거죠. 저는 오늘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개인전을 굳이 마다를 했던 이유는 내 글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그동안은. 그런데 이번에는 내 글이 조금은 마음에 들고 이제는 한 번쯤은 내놔도 되지 않을까 하고 내가 승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글 속에서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선생님 저 이 글씨를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너무 흔쾌히 아까 이 글씨랑 2개를 써주시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무릎 꿇고 선생님께 이 글을 받을 겁니다. 글 받을 때 또 제가 방송 한번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60년을 이 낚시를 했는데 낚시를 저는 물에 저렇게 들어가서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글씨를 쓴 이제 서해가라소의 예춘호 선생님을 보면 이 세계 전북 비엔날레 초대 작가를 또 가셨고요. 그리고 이 여러 번 부산이나 일본 동경에서도 이제 이 초대전에 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난을 키우는데도 어마어마한 일가를 이루셨고요. 그리고 한국, 일본, 중국, 프랑스에도
이 서예로서 이 출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작가로 초대 작가로서 출품은 하셨었지만 이 개인전은 오늘이 평생의 처음인 겁니다. 여러분들 이 개인전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. 그래서 이 국회에 들르셔서 이 전시되는 동안에 앞으로 다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글씨들인데 이 선생님의 인생이 담기고 그리고 그야말로 93세에 본인이 이제야 겨우 내놓기 부끄럽지 않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글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 한번 국회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전시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유튜브로 다시 온라인으로 이 글들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끔 이 작품 나온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꼭 전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